예. 또 이제 또 수출입 정의 중에 이제 관세법이 정의하는 지금 이제 요 앞에는 우리가 대무역법하고 외국환관리법 그죠? 이 정의하는 수출입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주된 것 기억하고 계시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정의가 아주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부터 외국환관리법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었나요? 외국환관리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 보통 대외무역법에서는 어떤 물건의 소재지, 그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죠? 그럼 이제 관세법에서는 어떤 거냐, 그죠? 관세법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국 물품을 관세법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관세법이 정의하는 것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세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법이 정의하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국 물품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국 물품이란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정의이죠. 국내에 있는 물품이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 정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땅에 있는 물품, 그죠? 그것을 내국 물품이다. 이렇게 관세법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즉 지난번에 얘기했죠. 선박은 국내 영토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박의 선상은 영토의 연장이다.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취해복권, 그죠? 취해복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본국으로 인도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 되겠고요.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즉 이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수입되었다. 자, 입항이 돼 있을 때는 아직은 그게 누구의 물품입니까? 화주의 물품이죠. 화주. 그러니까 화주가 결국은 화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죠? 화주가 나중에 이제 수입 신고가 뭐고 수출 신고가 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하게 되지만, 일단 화주가 아직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고 전에는. 그러니까 그건 외국 물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 신고가 안 된 물품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 땅에 이제 들어오더라도 그걸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옮기죠. 어디로 옮깁니까? 보세 창고로 옮기죠. 그죠? 보세 창고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보세라는 말 그대로는 말은 아직 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물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는 것을 우리가 보세 창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세금을, 그러니까 아직 통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물품을 보관해 두는 것을 우리가 뭘 한다고? 보세 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 운송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물건은 아직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자,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죠. 수입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건은 국내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비로소 이제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나중에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다 학습하게 되는데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건을 이제 받음으로써, 그죠? 물건을 받음으로써 서류를 받아서 이것을 신고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수입 처리가 되면서 비로소 그것이 이제 국내 물건이 되는 거죠. 그죠? 국내 물건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커스텀 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합니다. 보세선이다. 보세구역을 이제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국내에 있더라도 보세 창고에 있더라도 그것은 외국 물품이고 그것은 커스텀 라인을 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입 신고가 되었다면은 그것이 비록 지금 배에 실려 있지만 그 배는 또 국적이 누굽니까? 다른 나라 국적이 있겠죠. 우리나라 국적일 수도 있지만 또는 그게 배에 실려 있다 하더라도 화주가 국내인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다고? 그것은 아직은 그 국내 제품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이것은 국내 물품으로 본다. 그죠? 수입 신고가 수리됐다는 것은 세금을 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물품으로 쓰려고 세금을 냈다 이러죠. 세금을 안 내고 거기서 바로 중개무역에 의해 가지고 다시 대상국으로 가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그죠?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내국 뭡니까? 물품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신고 전 반출 승인을 받는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중개무역, 인터미디어트죠, 트레이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국내에 이제 쭉 해서 외국에서 물건을 사 가져왔어요. 그죠? 물건을 가져왔는데, 이 물건을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걸 이제 국내에 반입을 하면 세금을 또 내고, 또 나중에 또 수출할 때 또 이걸 정산하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오기 전에 보세구역에, 보세창고에 두고, 반출 신고를 하고 다른 데 수출합니다 라고 신고하고 바로 내보내는 경우, 이럴 경우도 이것을 국내 물품으로 확인을 해준다 이거죠. 이거 수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입신고 수리 전이 되든,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는 것은 신청은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수입신고증이 나오기 전이라는 이야기고, 수입신고 전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일단 수입신고 안 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반출을 갖다가 반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한 경우, 이제 그러한 경우를 이제 얘기하겠죠. 자,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이것을 결국은 수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수입을 이제 한번 봅시다. 수입을 우리가 이제 관세법상 수입을 그러면은. 수입은 어떤 경우에 이제 수출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수출은 정의를 했고, 그러면 이제 수입은, 이제 수입은 어떠냐? 자, 일단 이제 수입을, 관세법상 수입을 한번 정의해봐. 우리가 외국 물품, 그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다. 그죠? 반입하는 것이 그게 수입이에요. 반입은 이제 드린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좀, 외국 물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외국 물품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면 이제 외국 물품에 대한 정의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어쨌든 우리 물품을 미안합니다. 외국 물품을 국내에 반입한다. 그럼 반입이란 건 뭐냐? 그래서 보세구역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세금을 아직 정산하지 않은 물건들을 임시적으로 보관해 두는 곳을 우리가 보세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그래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건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써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에 있던, 배유에 있던, 그죠? 아니면 뭐 터미널에 있던, 그죠? 뭐냐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던, 어쨌든 이거는 세금이 정산 안 됐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뭡니까? 이러한 것들은 외국 물품입니다. 아직은.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그죠? 반입하는 것을 갖다가, 얘가 들어오게 하는 것을 근데 반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수입 신고를 함으로써 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 그건 또는, 반입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수입하는 것. 자, 그러면 뭐냐면,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럼 그 뒤에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외국 물품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죠. 그죠?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도, 맞죠? 외국 선박은, 국내 선박의, 국내 영토의 연장이라 했으니까, 외국 선박으로부터 채집된 것도 결국 그게 뭡니까? 외국 국적의 원양어선이 국내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냉동창고에 팔고 가는 것. 그것도 결국 뭐죠? 그것도
결국은 수입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수입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여튼 외국 물품이라는 것은 관세법상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건이다. 그죠? 여기서는 또 뭐냐면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수입 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죠? 이제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나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나 이것을 모두 다 이제 외국 물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관세법 제 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자, 우리가 아까 수입해서 국내에서 소비하는 경우, 그죠? 국내에서 소비하는 경우를 우리가 외국 물품, 즉 수입품이다, 수입이다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걸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수입인 거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 자, 이건 뭐냐면 선용품, 배에서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기용품이란 것은 비행기에서 쓰는 거, 차량용품, 그죠? 그 다음에 운송수단 안에서 차량용품 중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로 보지 않는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자, 선용품 또는 뭡니까? 배에서 쓰는 것, 그 다음에 기용품이라는 것은 비행기에서 쓰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차량용품, 그죠? 이런 것들을 그 고유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죠. 용도에 따라, 그 용도에 따라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는 이것을 수입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지정 보세구역에서 출국자나 환승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그 보세구역 안에서 파는 거죠. 수입되는 그러니까 선용품 또는 지정 보세구역 안에서 우리가 가면은 그 안에서 이제 보세구역 안에서 팔면은 그것은 국내에 들어온 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내에 들어온 물품이 아니니까 이것은 뭐로 보지 않는다고? 이것은 수입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란 것은 운송수단은 배나 뭐 비행기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쓴다는 것은 그것은 이것은 또 결국은 이제 수입품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 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자, 일단 외국용품으로 보는 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거고, 그죠? 그 다음 외국 선적의 배에서 포획된 수산물, 그죠? 이것은 이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결국 뭐라고 본다고요? 이것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 아직 우리 국내 물품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아직 국내 물품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국내 물품이 아니다. 국내 물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선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나 또는 비행기에서 또는 차량에서 쓰는 것이 그것이 그 고유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용도에 의해서 쓰일 때는 그것은 우리는 수입품이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제 그러면 왜 수입으로 보지 않느냐? 그 수입으로 하면은 좋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수입으로 하면은 이제 좋을 게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은 선용품 또는 기용품 차량용품들을 지정 보세구역이 출국자나 환승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나갈 건데요. 나갈 거니까 그거는
결국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수입된 게 아니죠. 그죠? 수입된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여행자가 휴대품을 가지고 가는 그것을 관세 통로 또는 운송수단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죠?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도 우리 그것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그걸 갖다, 그죠? 그것을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쓴 거니까. 자, 관세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도 결국은 뭐라고?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법상의 그럼 수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역이라는 것은 international trade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지죠. 그죠?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출과 수입에서는 물품 등이라 했어요. 물품 등이라고 해서 물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아까 이야기했죠.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무역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모두 무역, 즉 수출 또는 수입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티피컬한 것은 물건, 그죠? 그 다음에 용역은 이제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물품은 굿즈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tangible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걸 tangible이 합니다. 근데 intangible 하면 볼 수 없는 무체의, 그죠? 그 다음에 intangible of electric forms. electric forms,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다고? intangible 한 것, 그죠?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결국은 무역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은 어떤 경우에 이제 되는 것인가, 그죠? 이제 물건은 말 그대로 동산, 즉, 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시계,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동산이죠.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즉,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이야기하죠. 움직일 수 있는 재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건물은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동산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유체물입니다. 즉 형태를 가지고 이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동산이라 얘기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환 관리법에서 지급하는 직업수당이라는 것은 뭐 돈도 될 수 있고 정권, 채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품이다. 그 다음에 용역은 어떤 거냐? 상담, 그 다음에 법률 서비스, 회계 세무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 설계, 자문, 그 다음에 문화산업 같은 것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관광산업, 그죠? 그 다음에 운수업,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 다음에 지식기반 용역, 그 다음에 수출 유망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그죠? 예를 들면 전기통신업, 금융, 보험, 임대, 광고, 뭐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그죠? 교육 서비스업, 뭐 이런 거, 그죠? 보건업,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지식기반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기반 용역에 다시 한번 보면 전기통신업, 금융, 보험, 임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그 다음 유지관리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뭐냐면 용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국내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자, 국내 법령은 대한민국이 당사자,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정권, 그죠? 저작인접권. 그래서 뭐 저작인접권이란 것은 저작권자의 어떤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응용해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노래를 하는데 연주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죠? 저작 인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뭐 비슷하게 뭐 그걸 갖다가 뭐 패러디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저작 인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 저작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국내 법령 또는 대한민국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것들, 특허권, 실용신앙, 그 다음에 디자인권, 상표, 저작권, 저작인적권,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 그 다음에 그 설계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치 설계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좁은 반도체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무슨 램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D램, 60D램,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작은 안에, 스페이스 안에 얼마나 많은 회로를 넣느냐 이런 거죠.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죠. 그죠? 그걸 이제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단가, 즉,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은 줄이고 용량은 증가하니까 그죠?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굉장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보호돼야 될 하나의 특허권이다. 자 그리고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전용 실사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상 실사권, 그죠? 이런 것들 실시권, 전용 실시권, 통신 실시권, 통상 실시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위 이야기하는 용역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용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그죠? Intangible of electronic forms, 그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그죠? 영상 등을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그죠? 또는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상물 같은 것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음향, 음성물, 그죠? 그 다음에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어떻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다시 한 번 더 부호 문자, 음성,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 등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인데요. 이런 형태가 보통 이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향, 그죠? 음성물, 그 다음에 전자서적도 마찬가지죠. 이북 같은 거,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위에 있는 것, 위에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 그 밖에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그죠?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무역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수입과 수출, 이런 걸 어떤 것이 이제 수입과 수출이라는 정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 살펴봐도 만만하지 않죠. 그죠? 그에 대해서 하나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출에 해당되는지 수입에 해당되는지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의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그죠?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또 경험으로서 시간이 따라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고, 그죠? 그 접한 사례들이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이건 수출에 해당된다.
이건 수출이 아니다. 이건 수입에 해당된다. 또는 우리가 이제 수출 수입의 전제가 되는 대상물. 이거는 수출이 대상물이 된다. 이거는 수출이 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아무리 테크니컬하게 수출 업무, 수입 업무를 갖다가 핸들링 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뭐 내가 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이게 해당되지 않은지를 모른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헛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먼저 다져야 된다. 보통 경우 보면은 이런 우리가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것도 그래요. 기술적인 것도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 용접을 잘한다 합시다. 용접을 산업적인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이 뭐 게임을 잘한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게임기를 켜놨을 때 게임기를 잡으면 잘해요. 근데 게임기가 셧다운 됐거나 아니면 게임기가 뭐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프로블럼이 생겼을 때는 이 사람은 전혀 하지 못하고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출과 수입의 정의, 그러면 무역의 대상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단지 테크니컬하게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만 능숙하다면 조금 전의 사례와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처음부터 기초부터 개념이 없이 한 부분만을 갖다가 능숙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그 부분의 어떤 철학이 없다는 거죠. 기본 개념이 없다는 거니까 그것을 아무리 잘해도 그러한 아주 베이직한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허점을 보여버린다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쌓았던 더 많은 부분이 한순간에 의심을 받게 되는, 그죠?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베이직한 것을 무시하지 말고 베이직한 것에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사상누각이 안 된다. 그렇지 않고는 모래 위에 올라 있는 그러한 성처럼 한순간에, 그죠? 저 사람 저게 지금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수입인지 수출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잘하는데 저거 근데 저 사람 하는 일은 맞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것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기본적인 것이 충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